신성그룹 본사의 로비는 그야말로 첨단 기술과 세련미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었다. 통유리로 된 벽면은 외부의 햇살을 거침없이 끌어들였고, 대리석 바닥은 은은한 광택을 뿜어내며 모든 것을 반사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로비의 웅장함에 짓눌린 듯 조용했다. 이 거대한 공간의 한가운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지은은 서 있었다. 그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정갈한 검은색 정장 치마와 흰 블라우스는 그녀의 단정한 이미지를 더했고, 손에 든 서류철은 그녀의 현재 업무가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은 화려한 화장 대신 옅은 미소와 차분한 눈빛을 담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강인함이 숨겨져 있었다. 오늘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는 시작이었다. 그녀는 9시 정각에 출근 카드를 찍고 자신의 책상으로 향하려는 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엘리베이터 문이 아니었다. 한 쌍의 남녀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를 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남자는 익숙한 얼굴.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강준호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한 여자, 한서윤이 있었다. 두 사람은 신성그룹 기획팀의 핵심 인물들로 최근 사내에서는 물론 업계에서도 떠오르는 샛별이었다. 그들은 이지은을 보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즉시 조롱과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 지은 씨 아니야? 한서윤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커서 로비의 정적을 깼다. 세상 참 좁다. 여기서 다 만나네. 강준호는 그저 비아냥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이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낡은 물건을 보듯 무관심하면서도 경멸적이었다. 여전하네. 이지은, 아직도 이 자리에서 서류나 나르고 있어. 난 벌써 기획팀 팀장 직급 달았는데 말이야. 그들의 말은 가시 박힌 칼날처럼 이지은의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강준호는 더 이상 그녀의 곁에 머물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고, 한서윤은 그저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들의 말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을 더욱 자극했다. 왜 아무 말도 못해 할 말이 없나 하기사. 할 말이야 있겠어. 한서윤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그녀는 한 손으로 강준호의 팔을 잡고 몸을 그에게 밀착시켰다. 우리 준호 씨는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는데 난 이제 실장님 소리 듣고 같이 해외 출장도 다니고 지은 씨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지. 그들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울려 퍼졌다. 주변의 몇몇 직원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으로 그들을 주시했다. 이지은은 마치 무대 위에서 혼자 연기를 하는 듯한 그들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녀의 눈물과 좌절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녀가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지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비난의 말보다도 강렬하고 날카로웠다. 그래도 두 분 참 잘 어울리네요. 그녀의 눈은 강준호와 한서윤을 번갈아가며 훑었다.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이 가벼운 마치 쌍둥이 같아요. 그 말에 강준호와 한서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다. 그들은 그녀가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고, 적어도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그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본질, 즉 그들의 천박함과 탐욕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뭐라고 지금 비꼬는 거야? 한서윤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니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이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두 분이 저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시는 것처럼 저도 두 분을 그 이상으로 하찮게 여긴다는 사실이요. 그녀의 말은 그들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강준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고 한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씩씩거렸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조롱할 수 없었다. 그들의 오만함이 이 순간 그녀의 침묵과 한두 마디의 말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지은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들에게 먼저 탈 것을 권했다. 먼저 타세요. 기획팀의 미래를 책임질 두 분이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강준호는 이를 악물고 먼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한서윤은 마지막까지 이지은을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들의 모습이 사라지자 이지은의 얼굴에는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그들의 비웃음이 그녀의 아킬레스건을 찌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즉 그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녀의 존재가 사실은 그들의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철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준호와 한서윤이 저지른 모든 비리와 부정행위를 담은 비밀스러운 보고서였다. 그들의 모든 발언과 행동은 이미 그녀의 계획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이지은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심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만족감을 느꼈다. 그들의 비아냥거림은 그녀의 분노를 자극하기보다는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을 그들의 몰락으로 이끌 도구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엘리베이터의 도착을 알리는 띵 소리가 울렸다. 이지은은 다른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등 뒤로 로비의 분주함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한 쌍의 눈이 있었다. 신성그룹의 최상층. 통유리로 된 사장실에서 김현우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지은의 흔들리지 않는 눈빛과 침착한 태도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지은은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손가락은 부드럽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의 눈은 정면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길은 정해져 있었고 그녀는 그 길을 따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걸어갈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꾼이었고 그녀의 사냥감들은 이미 덫에 걸려 있었다. 로비의 천장은 끝없이 높았다. 이지은의 모습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춰졌다. 그녀는 그 거울 속의 자신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거울 속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순진하고 여린 소녀가 아닌 냉철하고 강인한 여인이 서 있었다. 이 모든 변화는 사랑했던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고통의 시간들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이지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꿈꾸는 여인이었고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린 참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층층이 올라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짧은 로비에서의 대화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강준호와 한서윤은 그녀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녀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셈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떤 온기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으며 그들의 몰락을 예고하는 미소였다. 강준호와 한서윤은 로비에서의 굴욕적인 순간 이후 분노와 모멸감에 휩싸였다. 그들의 오만함은 이지은의 침착함이라는 단단한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다. 그들은 그녀가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 확신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들을 한낱 어린아이 취급하며 비웃었다. 그들의 복수심은 단순한 비아냥거림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뿌리째 흔들겠다는 악의로 변질되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회의실에 앉아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 여자, 우리가 우습게 보였나 봐.
한서윤이 손톱을 잘근잘근 씹으며 씩씩거렸다. 입 바른 소리나 짓거리고 하찮은 계약직 주제에 감히 우리를 무시해. 강준호의 얼굴은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지은을 단순한 전 여자친구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반드시 짓밟아야 할 존재였다. 말만으로는 안 되겠어. 더는 그 여자를 회사에 두고 볼 수 없어. 아예 이 바닥에서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지. 한서윤의 눈빛이 빛났다. 어떻게 사내 윤리위원회에 고발이라도 할까? 아니면 인사팀에 험담을 퍼뜨려. 강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하면 우리만 유치하게 보일 뿐이야. 좀 더 전문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해야 해.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이지은의 현재 프로젝트, 즉 다음 분기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보고서에 주목했다. 그 여자. 지금 신사업 개발팀에서 자료 분석 업무를 맡고 있지. 그 보고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그래서 한서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 보고서의 핵심은 방대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야. 그 데이터를 우리가 조금만 조작하면 어떻게 될까? 강준호의 입가에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 데이터의 일부분만 살짝 수정해 놓는 거야. 그러면 최종 보고서의 결론이 엉뚱하게 나올 테고. 이지은은 심각한 업무 오류를 저지른 게 되는 거지. 우리 선배들도 그녀를 옹호해 주지 못할 거야. 한서윤은 그제야 강준호의 의도를 파악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좋아, 완벽해. 그렇게 되면 그 여자는 스스로 똥통에 빠진 셈이잖아. 인사곡괴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테고. 사내 평판도 바닥을 기게 되겠지. 두 사람은 즉시 실행에 옮겼다. 강준호는 자신의 상급자 권한을 이용해 이지은이 접근하는 데이터 서버에 비밀리에 침입했다. 그는 숙련된 기술로 몇몇 핵심적인 시장 성장률 수치를 미세하게 변경하고 경쟁사 동향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한서윤은 그동안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의 익명으로 신사업팀의 어떤 직원이 최근 중요한 자료를 다루는데 실수가 잦다더라 라는 식의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의 계획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다. 이지은은 그들이 조작한 데이터에 의존해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고 결국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될 터였다. 하지만 이지은은 이미 그들의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로비에서의 대화 이후부터 경보를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준호의 오만함과 한서윤의 질투가 결코 단순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에 앉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소의 업무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모든 원본 데이터를 백업하고 각 파일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해시값을 기록했다. 그녀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자료에 손댈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모든 시스템 로그를 면밀히 추적했다.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하던 이지은은 자신의 컴퓨터가 외부에서 미세하게 접속되었다는 로그 기록을 발견했다. 로그 기록은 강준호의 상급자 계정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지은은 그것이 강준호의 소행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이 그녀의 무덤을 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그녀에게 복수의 도구를 선물해 준 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은은 출근하자마자 변경된 데이터들을 발견했다. 수치들은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보였지만 그녀가 기록한 해시값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속임수를 즉시 간파했다. 그녀는 그들이 변경한 데이터를 이용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신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는 강준호가 데이터에 접근한 로그 기록과 변경된 데이터의 차이를 문서화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단순한 업무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증명하는 증거물이 될 터였다. 보고서 제출일이 다가오자 강준호와 한서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승리감이 넘쳐 흘렀다. 그들은 이지은이 업무 실수로 질책받는 모습을 기대하며
주변에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더 퍼뜨렸다. 이지은 씨, 요즘 힘들어 보이지 않아 밤샘 작업해도 보고서가 엉망이라던데. 한서윤이 동료들에게 속삭였다. 그들의 악의적인 소문은 이지은의 상사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갔다. 이지은 씨, 잠깐 이리 와보세요. 신사업 개발팀의 팀장이 이지은을 불렀다. 팀장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준호 팀장이 보내준 자료가 중요한데 네가 만든 보고서랑 수치가 좀 달라. 무슨 일이지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강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엿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 끝이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지은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팀장에게 공손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제가 직접 확보한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강 팀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저희가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오류라니 신성그룹의 공식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리가 없잖아. 이지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준비한 서류처를 내밀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원본 데이터와 강 팀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비교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접속 기록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팀장은 흠칫 놀랐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즉시 이지은의 보고서와 강준호가 보낸 자료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점차 굳어졌다. 이지은의 보고서에 있는 수치들은 모든 논리적 연결, 고리와 일치했고 강준호의 자료는 명백히 왜곡되어 있었다. 게다가 이지은이 첨부한 접속 로그 기록에는 강준호의 계정이 명확히 찍혀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강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은 이지은의 치밀함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지은이 단순히 그들의 조작을 알아차리는 것을 넘어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기록하고 증거로 남겼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그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이지은의 보고서가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지은은 더 이상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팀장에게 강준호의 계획적인 악의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데이터 오류라는 전문가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보고서가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녀의 행동은 그녀가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임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침착함과 준비성은 팀장의 신뢰를 얻었고 그녀의 위기는 성공적인 기회로 전환되었다. 강준호와 한서윤은 분노에 차서 자신들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이지은의 승리의 치를 떨었지만 아직 그녀의 진짜 힘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이지은이 오직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믿었다. 그들은 그들이 조작한 데이터가 이지은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지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철은 그들의 무덤을 파는 도구가 될 것이었다. 드늦은 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펜트하우스. 통유리 창 너머로 빛나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이곳은 신성그룹 총수인 김현우의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낮에는 냉철하고 위압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던 그는 지금 편안한 회색 니트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 테이블에는 방금 일담한 듯한 경제학 서적이 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책 대신 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지은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낮에 단정한 정장 대신 부드러운 소재의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차분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듯 조용히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 있는 김현우에게로 다가갔다. 늦었네요. 김현우가 그녀를 맞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낮의 딱딱함 대신 부드러움과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다. 죄송해요. 강준호와 한서윤이 계속 사무실을 서성거려서요. 이지은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김현우의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공간은 따뜻하고 안정된 기운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훨씬 넘어섰다. 그것은 깊은 신뢰와 이해로 엮인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관계였다. 김현우는 이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힘들었을 텐데.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닌 확신이었다. 이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덕분에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USB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강준호가 제 보고서 데이터를 조작했어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스템에 접속해서 수치를 바꿔 놓았더군요. 아마 제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보고서를 올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김현우는 그녀가 건넨 USB를 받았다. 그는 그것을 즉시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놀라움 대신 이지은의 침착함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어떻게 알았지? 로그 기록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원본 데이터 파일의 해시값을 미리 기록해 두었죠.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이지은의 목소리는 어떤 자만심도 없이 담담했다. 그들은 제가 그런 걸 할 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한낱 보조 직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김현우는 화면에 뜬 분석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은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상황을 준비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반격의 기회를 만들어낸 탁월한 전략가였다. 그녀의 능력은 그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뛰어났다. 그들이 이토록 유치하고 악의적일 줄은 몰랐네요. 김현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건가. 그들은 총수님을 알지 못해요. 이지은이 말했다. 총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그 사람의 본질을 보려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껍데기만 봐요. 총수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죠.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김현우는 이지은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맞아. 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리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도. 그의 눈빛은 애정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에게 넌 그냥 이지은이 아니야. 넌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뛰어난 파트너야. 이지은의 얼굴에 옅은 홍조가 돌았다. 그녀는 김현우의 따뜻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이해하고 서로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함께 싸우는 전우였고 서로에게 가장 안전한 안식처였다. 그럼 이 자료를 어떻게 할까요? 이지은이 다시 업무적인 목소리로 돌아갔다. 당장 강준호와 한서윤을 해고할까요?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까요? 아니. 김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쉽게 끝내면 안 돼. 그들은 아직 너의 정체를 몰라. 그들이 너의 존재를 알고 너의 능력을 인정하고 마지막 발악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의 파멸을 자초하게 만들어야지. 그게 네 복수의 완성일 거야. 이지은은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다음 수를 던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아마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겠죠. 그때가 그들의 끝이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잔인함도 없었지만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김현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이지은을 보며 말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있어야 할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지침과 함께 그녀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섞여 있었다.
네가 가진 재능을 이렇게 작은 부서에서 썩히는 건 너무 아까워. 이지은은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등에 기대어 섰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제 능력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파악하고, 상황을 조종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건 이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김현우는 몸을 돌려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그녀의 머리에 얼굴을 기댔다. 알아. 난 내 모든 것을 존경해. 하지만 때로는 네가 이렇게나 고통스러운 싸움을 혼자 견디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지은이 말했다. 총수님이 제 옆에 계시잖아요. 그녀의 말은 그의 심장을 따뜻하게 했다. 그들은 함께 창밖의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펜트하우스의 따스한 조명과 창밖의 차가운 도시, 불빛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지은과 김현우는 이 거대한 도시의 꼭대기에 서 있었다. 그들은 세상이 그들에게 던지는 모든 편견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들의 힘은 겉으로 드러나는 직이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이해에 있었다. 이곳은 그들의 성격이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세상이었다. 이 공간에서 그들은 잠시나마 세상의 소음과 악의를 잊고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 낮이 오고 그들은 각자의 가면을 쓴 채 싸움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의 다음 수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들은 복수의 서막을 올린 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수는 강준호와 한서윤을 그들의 오만함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강준호와 한서윤은 승리에 취해 있었다. 이지은이 업무 실수로 질책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자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은 이지은이 그저 운 좋게 이번 위기를 넘겼을 뿐이며 그녀의 방역은 그저 무모한 발악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그들을 완벽한 자만심에 빠뜨렸고 그들은 곧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 여자?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우리한테 덤볐다가 오히려 꼬리만 내린 셈이지. 한서윤이 콧노래를 부르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강준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이지은보다 한 수 위임을 증명했다고 생각하며 기획팀의 다른 직원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이지은이 그저 조용히 패배를 인정한 나약한 존재로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지은의 방역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강준호와 한서윤을 직접 상대하는 대신 더 높은 곳을 겨냥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든 증거물, 즉 강준호의 데이터 조작과 한서윤의 사내 비방에 대한 보고서를 들고 신성그룹의 윤리경영실장인 박정수를 찾아갔다. 박 실장은 회사의 윤리와 규정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총수 다음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인물 중 하나였다. 이지은은 이른 아침 박 실장의 사무실에 찾아갔다. 그녀의 복장은 평소와 같이 단정하고 품이 있었다. 박 실장님,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신사업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어떤 사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박 실장은 이지은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는 수많은 직원을 상대했지만 그녀처럼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이죠? 이지은은 준비한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다. 최근 저희 팀에서 중요한 시장 데이터의 일부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준호나 한서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스템 로그 기록,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회사 손실에 대해 설명했다. 저희는 이 사건이 단순히 업무상 오류가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데이터 신뢰성과 프로젝트의 정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박 실장은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전문적인 직감은 그녀의 말이 단순한 불만 토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이지은이 보여준 보고서와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했다. 시스템 로그 기록, 데이터의 해시값 비교,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 피해액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문서화되어 있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감탄으로 빛났다. 이 보고서는 누가 작성한 겁니까? 박 실장이 물었다.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이지은이 대답했다. 이 사건이 팀 내부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될까 염려되어 실장님께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회사의 윤리 강령에 어긋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실장은 이지은의 침착함과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위기를 개인적인 복수의 장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회사의 이익과 윤리라는 더 큰 틀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녀의 행동은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문성과 청렴함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알겠습니다. 이 보고서와 자료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겠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지은 씨, 당신은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전문성에 감사드립니다. 이지은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박 실장의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희열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할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공정함과 정의라는 이름 아래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만드는 것이었다. 며칠 후 강준호와 한서윤은 예상치 못한 호출을 받았다. 박 실장의 사무실에서 열리는 긴급 윤리위원회에 참석하라는 통보였다. 그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왜 갑자기 윤리위원회에 우리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한서윤이 불안해하며 말했다. 강준호는 여유롭게 웃었다. 걱정 마. 내가 뭘 잘못했겠어. 아마 우리 팀에 대한 단순한 감사가 아닐까? 아니면 이지은 그 여자가 헛소리를 해댔겠지.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는 자신이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윤리위원회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들의 자신감은 박 실장이 이지은이 제출한 보고서를 펼쳐 들었을 때 산산이 부서졌다. 스크린에는 강준호의 상급자 계정이 데이터 서버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조작한 로그 기록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이어서 한서윤이 사내 게시판에 올렸던 익명의 비방 글들도 증거로 제시되었다. 강 팀장, 이 접속 기록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박 실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강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지은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아냈을까? 그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이지은 그 여자가 저를 음해하려고 꾸민 짓이에요. 그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박 실장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조작이라고요? 그렇다면 이지은 씨가 미리 백업해둔 원본 데이터와 귀하가 사용한 데이터의 해시값이 다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제야 강준호와 한서윤은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들은 이지은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들은 그녀가 그저 감정에만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증거를 수집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뒤통수를 쳤다. 그들은 이지은이 복수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토록 냉철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준호와 한서윤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좌절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들은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이지은에게 처참하게 당하고 있었다. 이지은은 회의실 밖에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사무실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박 실장의 사무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고성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감정의 폭발이 아닌 차가운 계산과 전략의 승리였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이제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윤리위원회의 신문을 마치고 돌아온 강준호와 한서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여유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들의 눈은 이지은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들은 이지은이 단순히 그들의 하찮은 먹잇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봉쇄하는 보이지 않는 덫을 놓았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여자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지? 우리가 손을 쓴 흔적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강준호가 초조하게 머리를 쥐어뜯었다. 한서윤은 사색이 된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 여자가 뭔가 있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하게 높아졌다. 그냥 계약직 직원이 아니야. 누군가 뒤를 봐주고 있는 게 분명해. 그들의 공포는 분노로 변했다. 그들은 이지은의 배우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인맥과 남은 권력을 긁어모아 이지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가 근무했던 이전의 회사들, 그녀의 학창시절, 심지어는 그녀의 가족 관계까지 샅샅이 파헤쳤다. 그들은 그녀의 삶의 모든 부분을 뒤져서라도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그들이 그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뿐이었다. 며칠 후 그들은 사설 탐정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탐정은 이지은의 과거에 대해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고 했다. 이지은 씨의 학적 기록과 경력 기록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특정 시기에 참여했던 프로젝트 기록이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는 지난 2년간 거액의 자금 흐름이 감지되었습니다. 강준호와 한서윤의 눈이 번뜩였다. 거봐, 뭔가 있다고 딱 했잖아. 한서윤이 소리쳤다. 강준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계속 봐.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삭제된 기록은 어떤 프로젝트인지 전부 알아내. 그들은 이지은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그녀의 뒤에 있는 흑막을 파헤쳐서 그 모든 것을 언론에 폭로할 생각이었다. 그것만이 그들이 이 공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아닌 이제 막 드러난 이지은의 비리가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들이 파헤친 비밀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탐정이 보내온 최종 보고서에는 이지은이 참여했던 비밀 프로젝트들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신성그룹의 최상층부, 즉 총수인 김현우의 이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지은은 단순한 계약직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현우 총수가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진행했던 비밀 프로젝트들의 핵심 인물이었고 그 거액의 자금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아 받은 정당한 보수였다. 이게 말이 돼. 강준호는 화면에 뜬 보고서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지은이 김현우 총수와 함께 일했다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이제부터였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지은이 심야에 김현우의 펜트하우스에 들어가는 사진,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사진, 그리고 그들이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모든 사진들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강준호와 한서윤은 넋을 잃고 그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교차했다.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감히 짓밟으려 했던 이지은이 사실은 신성그룹의 절대 권력자, 김현우 총수의 비밀스러운 연인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정신을 파괴했다. 그들이 이지은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로비에서의 비아냥거림, 데이터 조작, 사내 비방. 그들은 이 모든 짓을 김현우 총수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저질렀던 것이다. 세상에, 우리가 누굴 건드린 거야? 한서윤의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오만함은 이제 절대적인 공포로 변했다. 그들은 이지은을 얕잡아 보았던 대가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들은 이지은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상대조차 되지 않는 싸움을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강준호의 공포는 곧 다른 감정으로 변했다. 그것은 좌절감과 함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난 광기였다. 아니, 아직 끝이 아니야. 그는 소리쳤다. 우리가 당한 만큼 그들도 당하게 할 거야. 이지은이 김현우의 연인이라니. 이건 엄청난 스캔들이야. 이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면 김현우 총수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우리만 죽을 순 없지. 그들의 절망감은 그들을 더욱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지은과 김현우를 끌어내려 자신들의 몰락을 정당화하려는 광기 어린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낸 무덤에 그들 스스로를 묻는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의 복수심은 이제 회사의 미래와 자신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거대한 도박이 되었다. 이지은은 그들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과 김현우의 관계를 발견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기 어린 발악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을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더 이상 사내의 작은 갈등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의 운명과 개인의 명예를 건 거대한 전쟁이었다. 다음 무대는 회사 로비나 회의실이 아닌 수많은 언론과 사람들 앞에서 펼쳐질 것이었다. 강준호와 한서윤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지은은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완벽하게 끝낼 준비를 마쳤다. 신성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언제나처럼 엄숙하고 긴장감이 흘렀다. 회의실의 중앙에는 김현우 총수가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다음 분기 신성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신규 사업 계획안이 놓여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과 주요 임원들의 시선은 모두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은 김현우의 비범한 통찰력과 카리스마에 압도당하면서도 그의 냉철한 판단에 기대감을 걸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강준호와 한서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광기의 어린 빛으로 번뜩였다. 그들의 난입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신성그룹의 엄격한 규율과 예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몰락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무서운 일입니까? 김현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 대신 불쾌함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강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김현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김현우 총수 당신이 이지은이라는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총수라는 지위를 남용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사적인 관계를 위해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한서윤은 강준호의 옆에서 고함을 질렀다.
그 여자는 당신의 권력을 이용해 우리를 음해하고 해고시키려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그들의 계획입니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들을 허공에 흔들었다. 회의실은 순간적으로 술렁였다. 이사들과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김현우 총수와 일개 계약직 직원의 부적절한 관계라니 이 충격적인 소식은 그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일부 이사들은 이 사건이 신성그룹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했다. 강준호는 자신의 주장이 먹혀들었다고 생각하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손에 든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이지은과 김현우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나타났다. 펜트하우스에 들어가는 이지은의 모습,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그들의 다정한 모습. 모든 사진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스캔들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강준호가 외쳤다. 김현우 총수는 자신의 사적인 관계를 위해 이지은을 회사에 취업시키고 그녀를 이용해 경쟁 상대를 제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입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지은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옷차림은 완벽하게 단정했다. 그녀의 존재는 강준호와 한서윤의 광기 어린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지은은 천천히 김현우의 옆에 섰다. 그녀는 그들의 손을 잡거나 어떤 친밀한 제스처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그곳에 존재했다. 강 팀장님, 한서윤 씨, 이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제가 드린 기회를 발로 차버리셨군요. 당신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모함하고 스캔들을 만들려고 하지만 당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지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김현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하겠습니다. 이지은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컨설턴트입니다. 신성그룹의 미래를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그녀를 고용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사진들은 모두 이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상적인 만남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저와 이지은 씨의 관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사업 파트너입니다. 강준호는 김현우의 말을 비웃었다. 사업 파트너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 총수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컨설턴트가 왜 회사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개 계약직으로 위장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지은이 대답했다. 저를 노출시키지 않고 회사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숨겨진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문제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이지은은 손에 들고 온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강준호와 한서윤이 저질렀던 모든 부정행위에 대한 보고서가 떴다. 데이터 조작은 물론 그들이 빼돌렸던 회사 자금 내역, 하청업체와의 불법적인 거래, 그리고 그들이 만든 비자금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문서화되어 있었다. 이지은은 단순히 그들의 사적인 관계를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낱낱이 파헤쳐 놓았다.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저와 김 총수님을 음해하려 한 진정한 이유입니다. 이지은이 말했다. 당신들은 우리가 당신들의 부패를 발견하고 이를 외부에 폭로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스캔들을 만들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 것이고요. 강준호와 한서윤은 넋을 잃고 그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입은 떡 벌어졌고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던졌던 마지막 공격이 오히려 자신들의 파멸을 불러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지은의 보고서는 그들의 모든 변명을 무너뜨렸다. 그들의 광기는 차가운 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사들과 임원들은 더 이상 이지은과 김현우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준호와 한서윤의 뻔뻔함과 어리석음에 분노했다. 그들은 회사를 망치고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
부패를 저지른 두 사람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보안팀을 불러 두 사람을 끌어내십시오. 김현우가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두 사람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경찰에 이 모든 증거를 넘기십시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보안팀 직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강준호와 한서윤은 두려움에 질린 채 몸을 떨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찮게 여겼던 이지은에게, 그리고 그들이 감히 상대할 수 없었던 김현우에게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말을 온몸으로 느끼며 끌려나갔다. 그들의 비참한 모습은 신성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 교훈이 될 터였다. 강준호와 한서윤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질질 끌려 나오면서도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에 삿대질을 해댔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회의실을 울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차갑고 가혹했다. 그들은 신성그룹의 심장부에서 쫓겨나 수많은 직원이 오가는 로비 한가운데에 버려졌다. 며칠 전 그들이 이지은을 조롱하며 걷던 바로 그 길이었다. 이제 그들의 발걸음은 힘없이 바닥을 끌었고 그들을 향하는 시선은 조롱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저 사람, 강 팀장님, 아니야 대체 무슨 일이래. 어머, 한서연 씨도 있어. 얼굴이 완전 엉망이잖아.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그들의 귀에 칼날처럼 박혔다. 그들은 한때 존경받고 부러움을 샀던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능력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칭송받았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한낱 몰락한 죄인에 불과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고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들은 로비의 화려함 속에서 끔찍한 추락을 경험하고 있었다. 빌딩 밖으로 나오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지옥이었다. 미리 연락을 받은 듯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다. 신성그룹의 부패 혐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강준호 씨, 횡령 혐의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한서윤 씨, 불법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습니까?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날카로운 질문에 그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폭로하려 했던 스캔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향하는 거대한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잔인하게 해체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지은처럼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경찰차가 도착하고 그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올랐다. 그 순간 그들의 오만함은 완벽하게 산산조각 났다. 한때 그들의 능력과 지위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강준호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한서윤은 차창 밖을 보며 흐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이지은의 삶보다 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의 몰락은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강준호가 빼돌린 수백만 달러의 비자금, 한서윤이 관여했던 불법 하청 계약, 그리고 그들이 이지은에게 저질렀던 악의적인 음모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들의 명성은 땅바닥에 떨어졌고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그들의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그들을 부끄러워하며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채 차가운 유치장 신세가 되었다. 강준호는 철창 안에서 분노에 떨었다. 이 모든 게 다 이지은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모든 것을 이지은의 탓으로 돌리려 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 대신 복수심과 증오만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한서윤은 달랐다. 그녀는 유치장의 차가운 벽에 기대어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되새겨 보았다.
이지은을 향한 그녀의 질투와 조롱, 강준호와의 관계를 자랑하며 이지은을 짓밟으려 했던 그녀의 악예.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손으로 빚어진 비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지은의 복수가 잔인하고 비열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녀가 저지른 모든 악행은 이지은이 그녀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비열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지은의 복수에 당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에 파멸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지은은 그저 그녀가 스스로 판 구덩이에 그녀를 밀어 넣었을 뿐이었다. 이지은은 그녀에게 기회를 줬었다. 로비에서 그녀가 자신을 비웃었을 때, 데이터 조작을 눈치챘을 때, 그녀는 여러 번 그들에게 경고의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다. 그들의 눈은 이미 권력과 탐욕에 멀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치장의 좁은 방에서 강준호와 한서윤은 각자의 지옥에 갇혀 있었다. 강준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이지은을 저주했다. 한서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들의 몰락은 단순한 권선징각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함이 어떻게 인간을 파멸시키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한 사람의 내면적인 힘이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렸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교훈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이 한때 비웃었던 이지은의 그림자 아래에서 그들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몰락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세상은 고요해졌다. 강준호와 한서윤은 그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신성그룹은 한바탕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다시금 평온을 되찾았다. 이 모든 소란에서 벗어나 김현우의 펜트하우스는 세상의 소음과는 단절된 채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은은 김현우의 품에 기대어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싸움은 끝났고 그들은 이제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와 있었다. 다 끝났네요. 이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김현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어. 그의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다. 그는 이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네가 이길 거라는 걸. 총수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지은이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총수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저 무능한 직원으로 낙인 찍혔을 거예요. 아니, 김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널 믿는 건 당연한 일이야. 난 네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의 눈빛은 애정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 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과거로 흘러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지은은 당시 한 중견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명문대 출신이 아니었지만 뛰어난 관찰력과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가 복잡한 데이터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분석할 때 그녀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당시 신성그룹의 전략기획팀 팀장이었던 김현우는 우연히 그녀의 발표를 듣게 되었다. 처음 널 봤을 때 넌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어. 김현우가 회상하며 웃었다. 그런데 네가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내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지. 데이터에 대한 너의 열정,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너의 의지, 난 내 눈에서 불꽃을 봤어. 그날 이후 김현우는 이지은을 주시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이 그 어떤 스펙보다도 값지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신성그룹의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지은의 능력을 신뢰했고 그녀의 뛰어난 분석 능력과 사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회사를 내부로부터 개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파트너였지. 이지은이 말했다. 총수님은 저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던져주셨고, 저는 그것들을 해결해 나갔죠. 저희의 관계는 사랑 이전에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로 시작된 거였어요.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업무적인 파트너십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워가며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고, 서로의 비전과 꿈을 공유했다. 김현우는 이지은의 순수함과 열정에 끌렸고, 이지은은 김현우의 올곧은 인품과 비전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깊은 이해를 가진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서서히, 하지만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숨길 수밖에 없었어. 김현우가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엿보였다. 신성그룹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곳이야. 총수인 내가 일개 직원과 사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수많은 오해와 질투가 쏟아질 거였지. 그건 너에게도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 알아요. 이지은이 말했다. 저는 숨는 것이 더 편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사람들은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볼 테니까요. 저는 그저 제 일을 조용히 해나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총수님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강준호와 한서윤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짓밟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녀는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김현우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었다. 그녀의 하찮은 위치는 그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고 동시에 그녀가 진실을 파헤치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강준호와 한서윤의 조롱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을 보고 있었다. 그들이 그녀의 존재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그리고 그들의 눈이 얼마나 먼 곳을 향하고 있는지를.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정확했다. 그들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고, 그들의 눈은 그녀가 파놓은 함정을 보지 못했다. 이제는 숨지 않아도 돼. 김현우가 그녀를 품에 더 깊이 끌어안았다. 강준호와 한서윤의 사건을 통해 우리 회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오만함이 통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은 너를 존경하게 될 거야. 이지은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녀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한때 끔찍한 비극의 연속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고통을 견뎌냈고 그것을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었다. 그녀의 고통은 그녀를 더 강하고 더 현명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고통의 끝에서 그녀의 진정한 파트너를 만났다.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과 장애물을 뛰어넘었고 그들의 파트너십은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 이지은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총수였고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남자, 김현우가 있었다. 강준호와 한서윤의 몰락 이후 신성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부패와 오만함으로 얼룩졌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졌고 회사는 깨끗하고 투명한 분위기로 거듭났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때 하찮은 직원으로 치부되었던 이지은이 있었다. 그녀의 숨겨진 재능과 용기가 만천에 드러났고 회사는 그녀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해주었다. 며칠 후 신성그룹은 이지은의 공식적인 승진을 발표했다. 그녀는 단순히 신사업 개발팀의 직원이 아닌 전략기획실장이라는 파격적인 직책을 맡게 되었다.
이 발표는 모든 직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수많은 직원들이 이지은이 단순히 김현우 총수의 연인이었기 때문에 승진했다고 속삭였지만 그들의 입은 이내 다물어졌다. 총수는 직접 사내 방송을 통해 이지은의 능력을 칭찬하고 그녀가 회사의 내부 부패를 밝혀낸 공로를 인정했다. 그는 이지은의 승진이 신성그룹의 능력주의 경영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선언했다. 이지은의 새로운 사무실은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통유리로 된 벽면 너머로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좁은 칸막이 사무실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사무실은 넓고 쾌적했으며 그녀의 직위를 나타내는 듯한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자신이 앉은 이 자리가 오직 그녀의 능력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업무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요했다. 그녀는 김현우와 함께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 능력은 빛을 발했고 그녀가 내놓는 아이디어들은 언제나 김현우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그는 그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비밀스러운 연인이 아닌 회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되었다. 이 보고서를 보니 다음 분기에는 중국 시장에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은이 말했다. 그녀의 손은 태블릿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소비자 트렌드가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야 합니다. 김현우는 그녀의 의견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이지은 실장. 그가 그녀의 새로운 직책을 부를 때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자네의 통찰력은 항상 내 기대를 뛰어넘는군. 그들의 대화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들은 서로의 생각을 읽었고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그 어떤 경쟁 상대도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그들은 함께 있을 때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무한한 힘을 느꼈다. 그들의 힘은 겉으로 드러나는 직이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물론 그들의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강준호와 한서윤의 몰락은 신성그룹의 명성에 약간의 흠집을 남겼고 그 틈을 노린 경쟁사들이 공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지은과 김현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 헤쳐나갔다. 하루는 회의가 끝나고 이지은이 김현우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피로감이 서려 있었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다. 총수님, 오늘 회의 어떠셨어요? 김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마주 보았다. 아주 좋았어. 넌 이제 정말 이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군. 총수님 덕분이에요. 이지은이 말했다. 총수님이 저를 믿어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 넌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온 거야. 내가 널 이끌어준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이끌어준 거야. 김현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는 이지은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지은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이 맞닿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관계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점심 식사를 했고 함께 퇴근했다.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그들의 당당한 모습 앞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가십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성공과 사랑의 이야기가 되었다. 이지은은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는 이 도시의 차가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짓밟혔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힘을 발견했고 그 힘을 이용해 그녀를 억압하려 했던 모든 장애물들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이제 이 도시의 꼭대기에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자, 김현우가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준호와 한서윤의 사건은 신성그룹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그들의 몰락은 단순히 개인의 추락이 아닌 구시대적인 오만함이 새로운 시대의 투명성과 능력주의에 패배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 후 몇 달이 흐른 뒤 신성그룹은 한층 더 견고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비밀스러운 존재가 아닌 모두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 이지은이 있었다. 이지은은 전략기획실장으로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그녀가 제시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회사의 성장을 이끌었고, 그녀가 세운 전략들은 경쟁사들을 압도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김현우 총수의 연인이 아닌 신성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천재 전략가로 불렸다. 언론은 그녀의 성공 스토리를 대서특필했고, 그녀는 많은 젊은이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그녀의 과거, 즉 한때 계약직 직원이었고 배신당했던 아픈 경험은 그녀의 성공 신화를 더욱 빛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제 이지은과 김현우는 더 이상 그들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당당하게 회사 로비를 함께 걸었고 공개적으로 데이트를 즐겼다. 그들의 모습은 신성그룹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완벽한 사업 파트너이자 완벽한 연인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이지은은 김현우와 함께 한적한 공원을 걷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고 살랑거리는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들의 손은 서로를 굳게 잡고 있었다. 한때 그들을 조롱했던 강준호와 한서윤의 존재는 그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있었다. 그들의 고통과 분노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씁쓸한 한 조각이 되었다. 요즘 참 행복해요. 이지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총수님과 함께 이렇게 평범한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좋네요. 김현우는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나도 그래. 한때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의 눈빛은 깊은 사랑과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은은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제가 바랐던 건 이런 거였어요.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저의 능력을 알아봐주는 사람,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 때 제 옆에 있어주는 사람. 총수님이 제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것을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었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녀의 최종적인 승리는 그 복수 자체가 아니었다. 그녀의 진정한 승리는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증오와 분노가 아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적인 편견과 직위의 격차를 뛰어넘었고 그들의 파트너십은 그 어떤 경쟁도 이겨낼 만큼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우리 언어의 회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자. 김현우가 말했다. 사람들의 능력을 존중하고 정직함과 노력이 보상받는 그런 회사.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네네, 함께해요. 이지은이 그의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여자의 비참한 복수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과 성공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그들의 삶은 한때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빛이 되어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그리고 영원히 행복할 것이었다. 그들의 앞날은 그 어떤 방해물도 없는 가장 밝고 아름다운 미래였다.